목표 없이 그냥 내가 한 달에 앱테크로 10만 원 정도 벌면 좋지 뭐. 온라인에서도 성실함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장소나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원천징수 기준으로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리너스님의 수익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데이터 라벨러가 직업으로서 가지는 장점 그리고 노하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너스님의 연간 소득을 한번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작업으로 벌었는지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원천징수 기준으로 3,300만 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네,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 그다음에 계약한 회사 포함해서 12곳의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어디에 소속된 게 아니라서 다양한 회사나 다양한 사이트에서 동시에 작업은 가능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레이블러, 라벨온, 크라우드웍스, 캐시미션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온라인에 등록되어 있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데이터 라벨링 바운딩이라든지 검수 작업을 해서 별도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에서 작년에 이제 그 친구 추천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서 제가 상위 랭크되지 않았을까. 전화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추천인을 받을 줄 몰랐고 크라우드웍스가 과연 이 돈을 저한테 줄까 엄청 걱정했습니다. 12월에. 네, 정말 주시고 그 이후 통화했는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추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 저도 감동했습니다. 올해 소득은 연초 데이터 라벨링 비수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래도 작년에 경험했던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그 경력들이 인정돼서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그래도 작업을 했었고요. 5월 한 달 푹 쉬고 6월부터 지금 출근 중이고요. 퇴근하고는 검수자로 또 활동하고 있고 주말에는 가끔 폴리곤하고 2-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현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에 이제 비수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부 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정부 사업이 끝난 기간에는 프로젝트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 라벨러 분들한테 어떤 일을 권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 미리 교육을 들어두시고 이력서를 작성해 두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누구나 다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 이력서라는 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다른 작업을 시작할 때 내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력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제가 보니까 한 80%는 이력서만 보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이게 작업이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다가 성실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싱 사이트를 제외하고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뽑을 때 이력서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력서 꼭 작성 미리 해두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잡코리아라든지 알바몬, 알바천국 이렇게 다 동일한 이력서 올려놓으셔도 되잖아요.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6월경에 작업자들 뽑을 때 먼저 접수하시고 여러 개 넣어보시고 이력서 내고 해보는 것 나쁘지 않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그 시기에 좀 들으면 좋은데 작년에 내일 배움은 사업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들을 수 있지 않나요? 내일 배움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화훈련 시범 사업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했던. 그래서 그 시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했던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하게 정부 사업이랑 똑같이 진행되는 기간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그 작업이 많은 시기에 교육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듦을 느끼셨던 걸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 사업 자체도 정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정이 있었고요. 내일 배움 카드 교육과는 별개로 또 저희가 자격증 교육 과정을 또 별도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에 연관 받지 않도록 또 필요한 교육을 빠르게 제때 제공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미리 이력서를 작성해두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면접이나 이력서를 제출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업체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용어 이해하고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정도만 알아도 이 사람의 이해도가
꽤 높은 편이다 생각해서 채용이 더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그거를 이력서에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신 경험도 이력서에 작성해 두시면 좋고요. 프로젝트 관련 경험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라우드웍스에서 어떤 바운딩을 했고 가로 바운딩,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폴리곤을 해봤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업체에서는 이 바운딩과 폴리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필하신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마치 저희 직원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공을 쌓으신 느낌인데요. 유리너스님이 생각하시는 데이터 라벨러의 직업으로서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 힘든 전업주부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기고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장소나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폴리곤 이런 게 용어만 어렵지 실제적으로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인 저도 대학생인 친구들도 그다음에 은퇴하신 시니어분들도 출퇴근이 힘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인터넷만 가능하면 크라우드웍스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하시고 결국에는 전 국민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전자책에 전업주부에게라고 썼어요. 이 제목을 전업주부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시 출근, 6시 퇴근이 힘든 사람들 혹은 다른 출퇴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대 잠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만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전업주부들에게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력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떤 학벌을 요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에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경단녀라든지 실업자인 경우라든지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특별 우대해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혜택일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이트들에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것 같은데요. 크라우드웍스 플랫폼의 장점이나 교육에 있어서의 장점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라벨링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크라우드웍스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크라우드웍스 사이트였거든요. 이제 라벨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검색해가지고 봤을 때 가장 프로젝트가 연중 상시 많이 떠 있는 게 크라우드웍스였어요. 지금 제가 말한 바운딩이라든지 폴리곤 이런 거 몰라도 크라우드웍스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상시 특이 작업들이 많잖아요. 뭐 사진 수집이라든지 앱테크처럼 할 수 있는 작업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중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크라우드웍스의 가장 강점이고요. 대표 사이트인 만큼 가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시지 않으시나 가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고 교육의 장점은 업계에서 나름 내공이 있으신 기업이라서 작년 교육, 올해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교육을 받는 거랑 그다음에 툴을 이용해 보는 거는 별개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크라우드웍스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크라우드웍스 툴로 이용해 바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일 것 같고요. 작년에 내일 배움 카드 이수자라든지 올해 자격증 가지신 분들 우대하는 작업들이 있으시니까 그거 되게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뭐 단가를 높여주거나 우대해서 하는 것도 나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플랫폼이랑 교육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유리너스님이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할 때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팁이라던가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고수익 노하우가 또 필요하신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목표 없이 그냥 내가 한 달에 앱테크로 10만 원 정도 벌면 좋지 뭐. 이거 가끔 내가 접속해서 3만 원, 5만 원 벌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큰 수익을 내보니까 그 다음에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100만 원 이상 정산을 받고 나서 나 진짜 이렇게 100만 원씩 매일 정산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30만 원이면 한
한 달에 하루에 1시간 이상, 50만 원, 100만 원이면 3시간 이상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데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점점점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가지고 자기의 목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늘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력서 작성 중요하니까 면접 없이 이력서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기존에 했던 경력들을 보고 뽑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력서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별거 아니니까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꾸준히 정보가 올라오는 카페나 요즘에는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셜 커뮤니티 같은 걸 가입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면, 혼자 작업하는, 재택으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연락망이 있으면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커뮤니티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유리너스님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라벨링 활동을 하는 지인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온라인에서도 성실함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온라인에서 성실함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단순히 바운딩 몇 개 대충 쳐가지고 이거 누가 알겠어? 대충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프로젝트의 작업 질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다 알고 있고 나의 작업 그것도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랑 다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래도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저는 보통 작업자고 전업주부이고 평범한 데이터 라벨링인데, 그냥 작업을 할 때 가이드 열심히 읽고 하루에 약속했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해주고, 월 단위로 하면 하루 8시간씩 작업을 해주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 업체에서도 이 성실함을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이 강의를 듣는 정도라면 관심도 높으시고 열심히 하는 작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성실함이 보인다는 얘기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유리너스님을 통해서 수익을 잘 올리는 노하우라던가 데이터 라벨러로서의 직업의 장점들을 들어봤는데요. 유리너스님께서도 저희 크라우드웍스에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유리너스님의 질문에 한번 저희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가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굵직한 프로젝트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요 협업사들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크라우드웍스는 네이버의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D2SF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의 클로바라던가 팝하고 제페토 같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이 결합된 서비스들을 개발할 때 이제 저희가 많이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을 해왔고요. 네이버 안에 이제 50개 정도의 팀이랑 꾸준히 협력을 하면서 사실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이랑 그 궤도를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외에도 카카오라던가 LG U+라던가 뭐 KT, SK, 삼성전자 등 여러 대기업들과도 계속 꾸준히 이런 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산업, 그 다음에 금융, 교육 등 이제 여러 전반적인 산업들에서도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도 최근에 이제 꾸준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크라우드웍스에서 활동하는 워커분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되시나요? 현재는 이제 4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매월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고, 그 프로젝트에서도 수만 명의 작업자분들이 활발하게 작업자와 검수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온라인에서 많은 수익금을 얻으면 업체에서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업체에서는 작업량이 많고 성실한 작업자를 우대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던데 맞나요? 아무래도 저희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작업에 참여해주시는 작업자 검수자분들이 없었다면 현재 저희 크라우드 웍스가 존재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동반자 같은 존재인데 데이터 라벨러 분들의 역량이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라벨러 분들의 개개인의 실력이나 기술이 그분들의 수익과도 직결되지만 저희에게도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라벨러 분들한테 더 좋은 업무 환경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데이터 라벨러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개발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또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도 연관이 되네요. 직접 교육을 운영하고 자격증 과정까지 진행하시니까 작업자분들이 교육을 듣고 자격증을 따시면 작업을 훨씬 더 잘하신다고 느끼시겠네요. 그럼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몇 명이나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했던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라는 사업에서 시범 사업에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현재까지 이제 국민내일배움 교육 과정으로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6만 3천 명 가량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설했던 AID 2급 자격증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분들도 이미 1,500명 이상이 넘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아까 유리너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성실한 작업자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실에는 사실은 자기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제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일거리를 가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효율을 높여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 이외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과정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야 그분들께도 더 좋고 또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도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도 지금 다양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유관 기관들과도 협업하는 형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내일 배움 카드 교육 과정도 있는데 AID 교육 과정도, 그러니까 자격증 과정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두 교육의 차이점이 뭔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들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배움 카드 교육 같은 경우는 데이터 라벨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본 지식이나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기본 지식, 실습 과정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정원들의 제한이 좀 있었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전문가 자격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전문가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인공지능협회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이론 교육까지 이제 추가를 해서 제작을 한 그런 준비를 한 교육이고요. 내일 배움 카드 교육으로 제공했었던 교육은 모두 다 이 AID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이론까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AID 과정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맞는 자격증이나 교육 과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 라벨링이, 저처럼 데이터 라벨링이 좀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교육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재미있게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을 해서 교육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의 형태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학습을 마치면 기본적인 그런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작업 유형들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툴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실습 과정들로 많이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 크라우드 웍스랑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그 18개 회사의 대표님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이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랑 동일한 프로젝트를 실습 과정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들으면서 동시에 실무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어떤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시는 분들은
AID 교육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이론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교육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유리너스님처럼 이미 활발하게 작업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업자를 넘어서 검수자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유리너스님 이미 검수자이시긴 하지만 저희 크라우드웍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업자 대비 검수자의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에 참여를 해보면 작업을 제출하고 검수를 기다리는데 검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 이유가 검수자의 숫자 자체가 작업자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적기 때문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검수자가 되면 더 다양한 일거리를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검수자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유리너스님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러로의 다양한 경험도 한번 들어봤고요. 또 유리너스님께서 데이터 라벨러로서 저희 회사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간 내서 방문하고 또 이런 강연을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저를 찾아주셔서.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